안녕하십니까. 키스 성형외과 이재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재수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했었던 것들 중에서 궁금해들 하시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뽑은 게 이제 재수술에서 절개를 어디로 하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이 참 많은데, 첫 번째 원칙은 1차 수술에서 했었던 절개, 그 흉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흉터를 그대로 써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재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1차 수술에서 생긴 문제들, 예를 들어 보형물이 파열됐다. 구축이나 파열을 해결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2차 수술은 1차 수술과의 목적 이런 게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수술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수술한 것 같지 않게 아무런 이제 손 안 댄 것 같이 이제 멀쩡하게 수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배꼽이나 이제 겨드랑이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이제 2차 수술에서는 흉터가 어디에 남고 이제 그런 거에 앞서서 1차 수술에서 생긴 문제, 그게 구축이든 파열이든 위치 이상이든 밑빠짐이든 이런 뭐든지 간에 그거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와야 된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수술하면서 시야가 일단 좋아야 되고, 그리고 손이 다 들어가야 돼요. 더블라인을 갖다 해결해야 되겠다. 더블라인이 왜 남느냐 하면은 옛날 수술 전에 밑주름선, 그 밑주름선에서 피부까지 이렇게 파이버 네트워크들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더블라인이 잔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은 그런 파이버 네트워크들을 다 떼어줘서 기존의 그 더블라인이 되고 있는 이제 그 부분 피부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파이버들을 눈으로 훤히 보면서 해제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배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배꼽에서는 손을 갖다가 이렇게 가슴에 넣을 수가 없죠. 그런 작업을 할 때에는 밑주름선이나 유륜에서 들어가가지고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피막 구축이 아주 심하게 생겼다. 그 두터운 피막을 갖다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 피막을 드러내는 작업이 겨드랑이나 배꼽으로 할 때에는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윗선이나 유륜 쪽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훤히 다 이제 보면서 다 열어놓고서 이제 수술을 해야지만 그 2차 수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또 물어보시곤 해요. 자, 그러면 유륜과 밑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은데, 둘을 갖다가 이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수술에 따라 좀 다 다르죠. 이제 더블을 없애려고 들어갈 때는 밑주름선이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구축 피막을 걷어내려고 들어간다. 또는 이제 파열이 이제 의심이 돼가지고 이제 파열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피막을 다 들어야 되는데, 전후좌우로 이제 모든 방향, 이제 유방이 이제 동그란데 그 동서남북을 전부 다 우리 망라해서 이제 손을 들어가려면은 유륜에서 들어갈 때가 가장 손이 잘 들어가요. 시야도 가장 좋고. 자, 밑에서 들어가면은 밑주름선 쪽에서 이제 가까운데, 유방의 하부 쪽 50%는 정말 잘 보이고 조작도 쉬운데 상부 쪽 그 끝으로 갈수록 더 안 보여요. 이제 어거지로 막 들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다가 보면은 그만큼 밑주름선 흉터가 더 트라우마를 받고 더 안 좋은 밑주름선 흉터가 남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죠. 가장 시야가 좋고 조작성이 좋은 거는 유륜 절개법이다. 자, 그런데 1차 수술에서는 유륜 절개를 잘 안 쓰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 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방 성형을 먼저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모든 테크닉들이 제일 빨리 나오는 데가 이제 미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에서 유륜 절개를 하는 경우는 한 10%, 15%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된다. 1차 수술에서. 그러니까 2차 수술 때는 좀 다른데, 그 이유는 이제 유방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열고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 아주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사들이 아주 싫어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환자분들이 유륜을 열어? 그거는 유방을 갖다 뭔가 해코지 하는 게 아닐까? 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회피하다 보니까 또 의사들도 자꾸만 이제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경향이 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2차 수술에서는 그런 어떤 수술에 대한 그 절개 부위에 대한 느낌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있고, 그것이 이제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절개 위치를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팻하고 유방 실질이 있는데, 유륜을 들어갈 때 실제 유방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케이크처럼 이제 뚝 잘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을 갖다 이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유륜 절개를 할 때에도 박리 방향이 좀 여러 가지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유방 실질과 또 이제 아래쪽 피하 지방 요 사이를 갖다 이제 가르고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통 접근을 합니다.
유방 실질을 만지지 않는 건 아닌데 그 실질이 망가지는 이제 그런 정도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유륜 절개로 수술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유방의 주요한 기능, 이제 모유 수유가 기능이 없어진다든가 모유 수유를 이제 못하게 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륜으로 하면은 구축이 많다, 이제 이 얘기가 7, 80년도에 이제 많았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유선 조직 내에 정상적으로 박테리아들이 이제 서식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보형물 주변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그 묻어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박테리아들로 인해서 면역 반응을 인해서 피막 구축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 논리 자체는 마치 맞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실제로 유륜 절개술을 한 이후에 이제 피막 구축이 다른 절개 접근 방법에 비해서 더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비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유륜을 할 때 구축이 많다. 이거는 정설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뇌 PCR일 뿐이에요. 유륜 절개를 재수를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경우가 이제 사실 있고, 뭐 밑선 절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무슨 유륜으로 수술을 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당신밖에 못 봤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그거는 인터넷에 이제 후기가 별로 안 나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뭐 논문상으로 문헌상으로도 유륜 절개 방법은 확고하게 많은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수술 방법이죠. 재수술 전에는 초음파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